부분이 직권남용이고요. 예. 이 직권남용을 한 것을 이 지방선거 과정이죠. 지방선거 과정에서 없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공선법 위반입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이 방송에서 이제 선거 방송이었죠. 방송에서 성남시와 관련되어서 분당 대장동의 개발 관련 이익을 허위로 공표를 했다. 이건 공보물에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것도 하나의 공선법 위반입니다. 또 마지막 공선법 위반은 2002년에 이재명 지사가 검사 사칭과 관련된 전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선거 방송에서 부인을 했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이 공선법 위반이고요. 예. 신용과 관련되어서 직권 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따로 선고를 했거든요. 이유는 무엇이죠? 이 공직선거법에서 이 선거 범죄와 그 이외의 범죄는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범죄와 관련되어서는 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에 따라서 분리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친형 강제 입원 논란. 이게 직권남용 혐의. 검찰이 1년 6개월을 지금 보시는 그대로 구형을 했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대목이 제일 눈에 크게 들어오네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고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던 근거는요. 예. 이 첫 번째로는 이 정신보건센터장에게 직권 행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구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절차와 요건이 있는데 예. 이 절차와 요건을 위반해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행사가 있었는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렇게 직권을 행사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먼저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에는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는데 구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성남시장이 강제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친형의 상태가 이재명 지사가 봤을 때에는 강제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충분히 볼 만한 소지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소지가 있는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하는 구정신보건법의 절차를 밟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시장으로서의 권한의 내부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보건센터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야지 직권 남용에 의한 강요죄인데 이러한 진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절차를 거치고 결정을 하는 것이 보건센터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이러한 본인의 결정을 과연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오늘 이거 그 선고 전에 특히 이 그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기존의 보도를 보면 대면 진단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검찰과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이 서로 다르게 주장했었잖아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한 건지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구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절차가 있는 것인데요. 그 정신보건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이재명 지사가 해외에 있는 과정에서 그런 보건센터장에게 이것을 지시를 했고 대면 절차가 없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구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 위반이라고 한 서로 것이고요.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나서 보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 당시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이러한 강제 입원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긴급한데 선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고요. 법원은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절차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1심에선 지금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도정 운영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세요? 검찰은 항소를 하겠죠. 반드시 항소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네 가지가 다 유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지금 만약에 항소를 한다고 하면 이제 3개월 내에 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제 곧 항소를 하고 판단이 내려질 것인데 아마 항소심에서의 중요한 쟁점이라면 앞서서 말씀드린 직권 남용에서 과연 이것이 센터장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인가 또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본인의 직무인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이 대장동과 그리고 아까 검사 사칭 부분인데 이 대장동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법원이 이것이 과연 개발상의 이익을 허위라고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유권자들에게 말할 때 허위인 인식이 없었고 유권자들을 혼돈에 빠뜨릴
우려가 없다, 의도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검사 사칭과 관련돼서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야 되는데 법원은 검사 사칭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방송에서 부인한 것이 예.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예. 나는 그 당시가 너무 억울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은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측도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의견 개진이냐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예. 것입니다. 쟁점들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항소심이 열린다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검찰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증거 보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될까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허위 사실이냐 이것이 의견 개진이 아니라 사실이고 예. 이 사실을 허위적인 것에 대한 이재명 지사가 인식이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개발상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연 이러한 개발상 이익이 있었는가 이것을 얘기할 때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 이러한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가 같이 있는 친형의 강제 입원이 사실은 가장 쟁점이 좀 첨예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차와 요건 앞서서 말씀드린 예. 이것이 고우정신보건법상의 과연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인가